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적장애인은 아니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한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마련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산 거점형 늘봄 여름학교에 이어 신도시 지역의 늘봄 수요 문제를 해소해줄 늘봄 전용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국내외 거장 감독과 배우들의 참여가 예정돼 있어 많은 영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와 부산교통공사가 힘을 합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시는 시행 계획이나 필요한 예산 배정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 장애인에 해당되진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한 인지 능력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산시가 이들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돌봄이나 교육,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은 특수교육의 대상도 아니고 장애 범죄도 속하지 않아 법적 보호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기본 계획도 세우지 않은 시를 질타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학령기 이전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과 이들을 지도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조례에 지금 명시하고 있는 그 기본 계획에 대한 거라도 먼저 좀 시작해서 우리 경계선 지능인 아동들이 좀 빨리 발굴되고 진단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문 의원은 또 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지원 정책의 보완도 촉구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 복지시설을 나와 자립을 하게 되는 청년들에겐 월 50만 원의 자립 지원 수당이나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오는 청년들은 월 6만 원의 장애 수당이 전부라며 이는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아동들은 장애는 자립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지원하는 자립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꼭 보충해달라고. 하지만 이 같은 조례 제정만으론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상위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추정하고 있는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약 700만 명이고 부산에는 전체 인구의 13.6%인 4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거점형 늘봄 여름학교에 이어 신도시 지역의 늘봄 수요 문제를 해소해줄 늘봄 전용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별도의 학습형 늘봄과 보살핌 늘봄 제공을 통해 학부모들의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지난 8월 한 달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거점형 늘봄 여름학교입니다. 점심과 통학 차량이 무상 제공되고 체육과 음악, 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합니다. 2학기부터는 늘봄 전용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듈러 교실 20개를 설치해 최대 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명지 신도시 지역의 7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이 대상입니다. 명지의 늘봄 전용학교 개교로 지역 내 늘봄 수요를 수용하고 교육과 보살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확실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늘봄 전용학교에서는 자체 개발한 한글과 수학, 영어 교재를 활용한 수업과 음악 줄넘기 뮤지컬, AI 로봇 등 30여 개의 학습형 늘봄이 제공됩니다. 평일은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24시간 긴급 보살핌 늘봄센터도 갖추었습니다. 부산시도 시유지를 3년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보겠다는 그런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늘봄 전용학교가 그 첫 번째 모델이 될 것이고 이것이 부산 전역에서 확산이 돼서 부산에서 아이 놓고 부산에서 아이 키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도록 함께 노력해서 만들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내년 2월 기장군 정관읍에 두 번째 늘봄 전용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국내외 거장 감독과 배우들의 참여가 예정돼 있어 많은 영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올해 영화제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김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감독들의 영화관과 인생관까지 직접 들을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 올해는 홍콩 영화사에서 공을 세운 보기 드문 여성 감독으로 평가받는 아시아 영화의 아이콘 허아나 감독이 3일 부산을 찾아 관객들과 만납니다. 5일과 6일에는 2024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미겔 고메스 감독, 그리고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부산을 찾습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미겔 고메스 감독은 마스터 클래스에 앞서 4일 핸드프린팅 행사로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듭니다. CGV 센텀시티와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에서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고 이성균 배우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그의 대표작 감독과 동료 배우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스페셜 토크를 진행합니다. 영화의 전당 비프 야외 무대에서는 이번 영화제 공식 선정작의 감독과 배우들의 만남도 이어집니다. 2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개폐막식 입장권 예매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개폐막식을 제외한 일반 상영작 예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올해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역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와 부산교통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힘을 합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감촌동의 한 주택 외벽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근처 또 다른 주택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외벽 곳곳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집 고쳐주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금이 간 곳은 보수와 함께 페인트가 칠해져 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집 내부에는 새 벽지를 도배했고 방충망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 휴메트로 봉사단이 열심히 힘닿는 데까지 참여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와 부산교통공사가 주거 공간이 열악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모은 건 지난해부터 주거 취약계층 15가구와 경로당 5곳에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세대 20가구에 도움을 전하기 위해 4개 기관이 참여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배정에서 1차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 2회 정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발대식에 참여한 기관은 앞으로도 함께 힘을 합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임시수도 기념관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 초등학교 5, 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피란 학교를 개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25 한국전쟁기 부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 수업으로 임시수도기념관의 교육 강사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급별 수업을 제공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임시수도기념관 교육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꾼 작전으로 올해로 74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기념식과 시가행진 등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는데요. 특히 인천시는 평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제평화도시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주도로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집니다. 성공 확률은 고작 5,000분의 1.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지 13일 만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합니다. 올해로 74주년을 맞은 인천 상륙작전. 인천시는 국제평화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자유, 박애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은 참전 용사들이 지켜낸 평화, 자유, 그리고 인류의 정신에 바탕을 둔 번영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세계 도시들과 연대해 평화 도시 공동체 성장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거리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시가행진. 참전 용사와 시민 등 3천여 명은 함께 걸으며 인천 상륙작전 영웅들의 희생을 되새깁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면서 일단은 그때 참전하신 용사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발전돼 있고 참 진짜 생각해도 그분들의 노고가 참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치를 예정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참전 국가들을 초청해 대규모 행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잘못된 사진을 참조해 오류 논란이 일었던 맥아더 장군 동상의 부조물도 새로 제작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난달 의왕의 한 가정집에서 멀티탭 과부하로 인한 불이 났는데요. 다행히 혼자 집에 있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발빠르게 대응해 큰 불을 막았습니다. 소화기를 처음 사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인 최승건 학생을 권예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의왕 덕장초등학교 3학년 1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한창입니다. 이 중 유난히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실제로 집안에서 불이 났는데 재빠르게 대응해 큰 사고를 막아낸 최승건 학생입니다. 발화 장소로 지목된 당시 집안 멀티탭엔 에어컨과 안마기 등이 꽂혀 있었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던 최군은 거실 멀티탭에서 과부하로 인한 불꽃이 일자 재빨리 두꺼비집이라 불리는 누전 차단기부터 조치했습니다. 그리곤 소화기를 가져와 불 끄기를 시도했습니다. 최군은 실제 소화기를 처음 사용해본 탓에 잠시 당황했지만 평소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침착하게 떠올렸다 말합니다. 배운 소방훈련에서 배운 거랑 아빠가 알려주는 차단기 내리는 거랑 해가지고 불을 끄려고 했어요. 학교에서는 소화기로 하면은 꺼진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꺼졌어요. 최군은 주변의 관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화재 대피 요령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용감하면 좋겠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선생님도 잘한 거라고 하고 그런데 대피가 더 안전한 거라고 하긴 하셨어요. 한편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상황을 초등학생이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왕 소방서는 용감하게 대응한 최군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의 수능 응시생 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2만 7천여 명입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N수생이 늘어났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수능 시험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600여 명 늘어난 2만 7천여 명입니다. 이 중 졸업 예정자는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60명 늘어났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256명 늘어난 9,100여 명입니다. N수생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5월 의대 증원과 전공 자율 선택제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대 인원의 증가입니다. 실제 의대에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의대를 높이기 위한 재수, 즉 지방의대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기 위한 재수생들도 증가하였고, 또 의대 정원을 위해서 공대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부 직장인들도 가시한 것으로 보여 N수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시행됩니다. 국어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7,000여 명과 9천여 명입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11,000여 명, 미적분 14,000여 명, 기하 8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탐구 응시자는 13,500명, 과학탐구는 11,000여 명으로 두 영역을 동시에 선택한 응시자는 1,700여 명에 그쳤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장 배치와 수험번호 부여 등 수능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등 올 하반기에도 일자리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취준생들은 연휴까지 반납하고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대학교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이 공동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가 시작되자 많은 구직자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금융권과 대기업, 지역기업들이 참여한 창구마다 합격에 도움되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권 채용 설명회장엔 특성화고 학생과 대학생은 물론 대학 졸업생들까지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아직 3학년인데 이제 곧 4학년이 되기도 하고 일자리 박람회 와서 이제 일자리 취업 고민 좀 상담하고 자소서 도움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공기업과 공공기관 상담 창구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원 자격들을 묻고 확인하며 앞으로 있을 채용 과정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현직 공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선 실질적인 업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내년도 채용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연말, 좀 늦어도 연초, 내년도 연초에는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공고 앞두고 내년도 어떤 채용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안내할 예정이고, 또 뭐 모의 면접, 그리고 뭐 공직 특강, 그리고 실제 이런 지역 출신 그 공무원 선배들이 와가지고 1:1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채가 줄어드는 등 하반기 취업 시장 사정도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역에는 진로 취업에 대한 정보가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학기에 채용 시즌이 열리는데 그때 대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그리고 또 꿈을 키우는 저학년들은 그런 기회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취중생들, 연휴까지 반납하고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125년 전인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했는데요. 또 2004년에는 KTX가 개통하면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 거점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국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철도 건설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노선으로 1899년에 개통했습니다. 이후 철도 부흥기를 다시 이끈 건 KTX 개통이었습니다. 시속 300km의 속도 혁명을 일으키며 고속철도 시대가 개막한 겁니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지면서 지난 20년간 이용객은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철도가 국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미래를 위한 철도 정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철도는요,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견인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제대로 되려면은 실질적으로 거점 지역에 들어가서 그 주변 지역 내의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수도권 중심에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가는데 결국은 빠른 교통수단밖에 없고요. 그 지역의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속 가능한 철도를 위해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준으로 해서 승용차와 고속철도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고속철도가 승용차보다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40%가 안 됩니다. 접근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 교통 시간에 대한 부분을 줄이지 않고서는 철도의 미래가 더 밝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철도역의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철도에서 연결되는 공간뿐만 아니라 교통과 도시를 어떻게 접목시킬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종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압축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철도가 가져오는 속도 혁신의 시공간 압축 효과를 저희가 누리지 못하고 이 혁신이 반쪽짜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국회의원 18명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경인선이 개통된 지 125주년이 되는 해이자 2004년 KTX 개통으로 고속철도 시대를 연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철도 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철도와 더불어 지역 발전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건설하면 100년을 활용하는 철도. 전문가들은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